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태어난 동네 한 곳에서 지금까지 쭉 살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렸을 때부터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엄청 가깝게 지낸 친구 한 명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친구와 손절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연 라디오에는 보통 시댁 사연을 보내는데 저는 왜 뜬금없이 친구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그 친구와 저는 결혼까지 한 사이였거든요. 네, 바로 제 전남편 이야기입니다. 저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같은 학교를 다녔던 제 남편은요, 저희 친정엄마의 친구 아들이었어요. 제가 기억 안 나는 어린 시절부터 이모라고 부를 만큼 엄마와 시모께서는 친한 친구분이셨죠. 그리고 아주 어릴 때는 남편 말고도 다른 친구들 몇 명과 몰려다니며 다 같이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인지 급식만 먹던 시절에는 남편이 전혀 이성적으로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20살이 되자마자 남편은 어릴 때부터 저를 오랫동안 좋아해왔다고 고백을 하더군요. 물론 처음에는 그 절절한 고백을 거절했습니다. 그땐 한 번도 남편을 남자로 생각한 적이 없기도 했고 저희의 우정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저희는 겹치는 지인도 많았고 친구들 모임도 같고 무엇보다 엄마 친구 아들이니 사이가 나빠지면 여러모로 곤란하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군대 갈 때쯤 되니 제가 너무 초조해지더라고요. 영영 헤어지는 것도 아닌데 저는 남편을 붙잡고 엄청 울었습니다. 그때서야 친구로서가 아니라 제가 그를 남자로 좋아하고 있다는 걸 자각했었습니다. 남편이 군에서 제대를 하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어요. 엄마 친구 아들이니 당연히 양가 가족들은 좋아하셨고 주변 친구들도 꼭 결혼까지 하라며 응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렇게 저희는 꼬박 6년을 연애했고 무난히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남편이랑 저는 결혼 생활 2년까지 합하면 도합 8년을 함께 했습니다. 또 친구로서 보낸 시간까지 합하면 인생의 절반 이상을 남편과 알고 지냈네요. 그렇게 한 몸처럼 지냈으니 저는 남편에 대해서만큼은 뭐든 다 알고 있다 생각했어요. 결혼 전 예상되는 고부 갈등도 전혀 걱정되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워낙 가족처럼 지내던 이모였으니 친정엄마도 친구와 서로 사돈 맺게 돼서 결혼에 반대 같은 건 따로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이 놓인다고 말할 정도였죠. 단지 결혼 전에는 이모라고 불렀던 시모에게 어머님이라는 호칭을 써야 하는 게 저는 조금 어색했어요. 친정엄마도 절친한 친구를 사돈이라 부르는 걸 굉장히 낯설게 느끼셨죠. 그래도 지금껏 잘 지내왔던 것처럼 결혼하고도 계속 이모, 아니 어머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본격적인 시월드가 열렸고 결혼 후 더 이상 예전처럼 지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정했던 엄마 친구인 이모는 사라지고 어느 순간 고약한 시모만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회사에서 맡은 업무 특성상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닙니다. 외국으로 갈 일이 길어도 3개월에 한 번씩 꼭 있다 보니 면세점도 가끔 이용합니다. 면세점에서는 원래 가격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화장품을 살 수 있다 보니 저는 제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한꺼번에 사서 쟁여놓아요. 매번 들려서 화장품 사는 건 좀 귀찮아서 넉넉하게 사는 편이죠. 한번 면세점 들릴 때 필요한 물건은 전부 사놓기 때문에 굳이 여러 번 들릴 필요가 없었죠. 그걸 알고 있는 엄마도 본인 필요한 화장품 심부름 시키실 때 한꺼번에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웬만하면 딸내미 고생시키기 싫다고 백화점에서 안 파는 것들만 부탁하셨죠. 결혼 전 엄마 부탁으로 저희 시어머님 화장품도 같이 사드린 적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결혼 후에 시모는 제게 면세점 심부름을 너무 자연스럽게 시키셨습니다. 서은아, 너 내일 출장 간다며? 네, 어머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이한테 들으셨어요? 네 엄마, 아니, 사돈한테 들었지. 한국에 들어오는 날짜가 언제라고?
저 5일에 한국 들어와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은 그냥 안부 전화한 거다. 근데 너는 출장 나가면 나간다고 왜 나한테는 미리 말을 안 하니? 엄마한테는 쪼르르 잘만 말하면서. 아, 저도 갑자기 잡힌 일정이라서요. 다음 출장 갈 때는 말씀드릴게요. 그래, 앞으로는 출장 갈 때 꼭 나한테 연락해라. 그래야 너 없이 혼자 있는 내 아들 잘 있나 내가 들여다보지. 그리고 돌아오는 날에 너 면세점에서 립스틱 5개만 구해와라. 네? 립스틱이요? 응, 그게 지금 백화점에 다 품절인데 면세점에서는 아직 재고가 있다네. 너가 좀 사와줬으면 해서. 땡땡땡 립스틱이라고 요즘 아줌마들 사이에서 아주 유행이야. 너, 네 엄마는 벌써 사줬더라? 아, 그 립스틱이요? 그게 지금 유행이에요? 저는 아는 분께 선물 받았었는데 제가 쓰는 색상이 아니라서 엄마한테 바로 드렸었거든요. 예, 넌 안 쓰거나 필요 없으면 무조건 친정엄마만 생각나니?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도 좀 주고 그러지. 딸 없는 사람 서러워 살겠나? 너도 알잖니? 내 아들 무심한 거. 며느리인 너라도 나 챙겨주면 얼마나 좋아.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런 게 아니긴. 너 이제 결혼해서 우리 한 가족인데 서운하게 너무 친정만 챙기는 거 아니니? 어떻게 결혼 전이랑 달라진 게 없어. 죄송해요. 제가 앞으로 신경 쓸게요.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래, 그 약속 꼭 지켜라. 아유, 네 엄마 딸내미가 립스틱 줬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우리 모임에서 네 엄마, 아니, 사돈만 그 립스틱 가지고 있어. 며느리가 친정엄마 챙기기만 바쁘고 시댁어른 나 몰라라 하는 게 얼마나 모양이 빠지는 일인지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를 거다. 너 때문에 내가 어찌나 민망하던지. 아유, 톡으로 사진 보내놨으니까 품번 잘 보고 개수 맞춰서 사와라. 우리 모임 멤버 너도 잘 알지? 그 멤버들한테 선물할 거야. 사도는 이미 있으니까 빼고 5개만 사와라. 알았지? 아무리 두 분이 친한 사이셔도 저희 엄마는 서로 간의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했는데 시모는 툭하면 친정엄마를 네 엄마라고 불렀어요. 그때마다 듣기에 거북하기도 했고 시모는 출장 때마다 부탁이 아니라 강요하듯 선물을 요구하셔서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다른 분들 거 사면서 저희 엄마를 안 챙길 수 없잖아요. 엄마께 대신 얼굴에 바르는 에센스랑 크림을 사드렸어요. 그런데 시모는 그것조차도 질투를 하더라고요. 예, 넌 정말 센스가 없다. 어떻게 또 너희 엄마만 다른 화장품을 사줘? 내가 너희 엄마 건 안 사와도 된다고 했잖니? 아유, 나도 그 크림 가지고 싶었는데 기왕 사는 거 2개 사지 그랬니? 네? 어머님께서 제품명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그걸로 꼭 사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제가 딸인데 다른 분들 선물만 챙길 수는 없죠. 직원이 추천해 주는 걸로 산 건데 또 그게 가지고 싶으신 거예요? 말을 꼭 해야 하니? 몰라 얘, 나 이미 삐졌어. 그래놓고 자기 삐졌다고 시모는 친구들 선물하신다고 부탁한 립스틱 값을 안 주더라고요. 애초에 어머님이 쓰실 립스틱 값은 받을 생각도 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분들 선물까지 며느리 지갑에서 해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는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했는데 점점 부탁하시는 물건의 금액도 높아져서 저는 냉정하게 거절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때는 마침 거절하기 핑계도 좋았습니다. 일이 많은 연말이라 제가 엄청 바쁘고 정신없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또 제가 출장 가는 거 말씀 안 드렸는데 또 시모는 어떻게 알았는지 진짜 바빠 죽겠는데 긴 장문의 톡을 보내셨더라고요. 다름 아닌 선물 리스트였어요. 시모가 뽑은 선물 리스트 중 면세점에 있는 것들을 저보고 사오라 하더라고요. 지인들에게 선물해야 한다고요. 저는 미리 보기로 톡을 확인하고 일부러 톡을 못 본 척 확인 안 했어요. 그러자 전화기에 시모의 부재중이 쌓이더라고요. 아가,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어렵니? 너 내 톡은 봤니? 어머님, 저 일이 바빠서요. 톡도 아직 못 봤어요. 그래? 나도 급한 거니까 지금 바로 확인해봐라. 저는 전화를 끊지 않고 톡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급하시다고 해서 지금 봤는데 별거 없네요. 별거 없다니. 그거 정말 중요한 거야. 연말에 선물할 것들 목록이거든. 이 중에서 면세점에 파는 것들은 네가 한국 돌아올 때 좀 사와라. 꼼꼼히 잘 보고 사와야 해. 알았지?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 못 사오겠어요. 대충 봐도 많아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제가 다 사와요. 연말이라 공항 혼잡하고 산다 하더라도 제 짐이 너무 많아서 곤란해요. 어머, 너 뭘 그렇게 딱 잘라서 거절하니? 사람 민망하게. 아니 내가 수고비 안 줄까 봐? 너 공항 오고 가는 김에 사오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너 설마 몇 번 부탁했다고 지금 시엠이 눈치 주는 거니? 어머님, 저 놀러 가는 거 아니고 일하러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신경이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동안 몇 번 아니고 여러 번 부탁 들어드렸잖아요. 이제 저 마음 좀 편하게 그냥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이 쓰실 거라면 진짜 꼭 필요한 물건 하나 정도는 제가 사갈 수 있어요. 저는 처음으로 어머님께 연말이라 혼잡하고 설령 산다 하더라도 제 짐이 많아서 못 사온다고 좋게 좋게 거절했습니다. 대신 시모께서 쓸 꼭 필요한 물건은 사온다고 말했죠. 나 참 기가 막혀서 너 너희 친정엄마 부탁이었어도 이렇게 무한하게 거절했을 거야? 지금 시댁 무시하는 거지? 그게 아닌 거 어머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저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요. 잘 지내고 싶다는 애가 이래? 됐다. 선물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시모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 그 사건 이후로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 싶다가도 화푸릇이라고 갖은 애를 써봤어요. 하지만 이미 미운 털이 제대로 박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마음앓이 하다 신랑한테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어머님 말야, 나 출장 나갈 때마다 선물 부탁하시는 거 알고 있어?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러셔서 나 솔직히 부담스러웠거든. 그래도 웬만하면 다 들어드리려고 노력했어. 어머님 선물도 내가 생각날 때마다 따로 알아서 챙겨드렸고, 근데 그것 말고 다른 분들 선물까지 매번 부탁하시고 돈을 안 주셨어. 선물할 금액도 점점 커지더라. 이번에는 연말에 선물해야 한다고 무슨 리스트를 톡으로 보내놓으셨는데 내가 못 사온다고 말씀드렸거든? 그랬더니 거절했다고 너무 화가 나셨어. 난 잘 풀고 싶은데 진짜 어떡하면 좋을까? 넌 그걸 왜 나한테 말해? 어? 내가 몰랐을 것 같아? 다 알고 있었어. 근데도 아무 말 안 했잖아. 그럼 너도 네가 해결해야지. 됐고, 너 웃긴다. 엄마한테 직접 말해. 날 중간에 끼워서 뭘 어쩌자는 거야? 다 알고 있었는데 아무 말 안 한 당신이 더 웃겨. 왜 전부 알면서 방관해? 당신이 적당히 하시라고 한마디쯤 어머님 말렸어야지. 그리고 뭘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해? 이게 남일이야? 탕의하려고 털어놨더니 왜 무한하게 정색을 하니? 그럼 네가 우리 엄마 흉보는데 내가 웃으면서 말할까? 난 팩트만 얘기했지 흉본 거 아니야. 우리 부부잖아. 왜 얘기 못해? 나 혼자 끙끙 앓았어야 해? 난 어머님 일이니까 당연히 당신이랑 상의 먼저 해야겠다 싶었을 뿐이야. 말은 똑바로 하자. 우리 엄마 일이 아니라 엄마랑 너 둘 사이의 일이지. 너 지금 내가 직접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한 소리 해달라고 찡찡거리는 거 아니야? 뭐? 찡찡거린다고? 너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해? 그래, 그럼 한 소리 해주던가. 나 일하러 출장 가는 거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장시간 비행까지 하면 피곤해 죽어. 근데 매번 어머님 때문에 면세점 들려서 이것저것 사는 거 진짜 힘들고 귀찮아. 그러니까 어머님께 네가 잘 말해. 네 마누라 괴롭히지 말라고. 뭐? 아니 너 말 다 했어? 좋게 해결해 나가야지. 지금 덤벼들고 싸우자는 시간이야. 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뭐라 한다고. 웃겨 정말. 네가 먼저 싸우자는 식으로 나왔거든? 참나, 장모님이 선물 부탁하셨어도 네가 이런 반응이었을까? 왜 친정이랑 시댁 차별해? 그리고 왜 출장 갈 때마다 우리 엄마한테 미리 말 안 해? 말하기로 약속했다며. 뭐? 그래, 너 맞지? 이때까지 나 출장 갈 때마다 어머님한테 네가 말씀드렸구나? 내가 너랑 결혼했지 어머님이랑 결혼했냐? 그리고 우리 엄마는 딸이라도 미안한데라는 말 꼭 붙이고
나 힘들까봐 좋은 말로 부탁하셔. 나 귀찮을까봐 부탁도 당연히 한번 할까 말까고. 근데 어머님은 명령하듯 이거 사와라 저거 사와라. 매번 출장 갈 때마다 나 괴롭히셨거든? 남편이 네가 힘들었겠다라는 말이라도 해줄 줄 알았어요. 작은 위로라도 저는 기대했는데 남편은 완전히 시모의 편에서 저를 나무라더군요. 괴롭혔다니? 너 말 생각해가면서 가려서 해. 애초에 네가 우리 엄마 부탁 거절 안 하고 잘 들어줬으면 아마 엄마한테 평생 예쁨 받으면서 살았을 거야. 참 지복 지가 찬다고. 그게 뭐가 귀찮다고 거절해서 나까지 중간에서 곤란하게 만드냐? 뭐? 지금 말 다 했어? 그동안 제가 어머님 부탁을 들어드리려고 최선을 다했던 건 전부 부정당하고 딱 한 번 거절했다고 저를 잡는 시모나 똑같이 나무라는 남편이나 너무 억울하고 서운했습니다. 남편 하는 꼴을 보니 저는 더 대화 나눌 필요도 없겠다 생각 들더라고요. 남편과의 전쟁을 멈추고 바로 짐 싸서 친정에 갔습니다. 제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엉엉 울면서 부모님께 털어놓으니 엄마는 대충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딸, 울지 마. 너 잘못한 거 하나 없어. 아니 정숙이 그게 모임에서 너 은근히 험담하는 거야. 하마터면 내가 머리채 잡고 싸울 뻔했다. 머리채는 안 잡았어도 엄마가 가만히 있었겠어? 정숙이 그게 그동안 너 얼마나 괴롭힌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너처럼 잘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이게 친구라고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고 뒤에서 내 딸한테 아주 못살게 굴고 있었네. 신서방 이놈도 그냥 엄마가 가만 안 둘 거야. 시모는 엄마가 안 계신 자리에서 모임 친구분들께 제 험담을 하셨대요. 그놈의 면세점 때문에 아주 저를 시모 모실 줄 모르고 어른 공경할 줄 모르는 인간으로 취급하셨대요. 하지만 다른 친구분들이 맞장구를 안 쳐주셨다 하네요. 오히려 그런 시모를 속 좁은 시어머니라고 나무라셨대요. 그것도 당연한 게 제가 그동안 그분들 부탁도 많이 들어드렸거든요. 결혼 전에는 엄마를 통해서 화장품 사드린 적 있고 결혼 후에는 거의 시모가 부탁해서 몇 번 부탁을 들어드렸습니다. 그 모임 친구분들은 제가 다 아는 분들이었는데요. 그분들께서 오히려 친정엄마보다 시모가 더 많이 부탁하지 않았냐고, 며느리 예뻐해도 모자랄 판에 무리한 부탁하고 미워하냐고 친구분들께 질타받으셨다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엄마께서 그 상황을 들으셨고 시모는 험담을 들키기까지 해서 입장이 아주 난감해졌다 합니다. 게다가 친구들한테 한 소리 듣고 자기 편 안 들어준다고 시모는 삐지기까지 했다네요. 엄마께는 제 험담한 적 없다고 발뺌하시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요? 제가 출퇴근을 계속 친정에서 하는 동안 남편은 미안하다며 이제 집 좀 들어오라고 재촉했어요. 이혼 생각 중이라고 말하자 바로 시모와 남편은 나란히 친정에 찾아오더군요. 아가, 이런 일로 무슨 이혼이니? 너랑 나 사이에 일어난 작은 오해가 빚어낸 상황이잖니? 이 일로 나는 모임도 못 나가고 있어. 게다가 네 남편은 무슨 잘못이라니? 작은 오해요? 어머님께서는 저한테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으신가 봐요. 모임은 네가 내 딸 뒷담화하다 욕먹고 못 나오는 거잖아.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자. 아이고, 험담이라니 가당치도 않다. 미안하지. 미안하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잖니. 둘 다 그만 화 풀어. 내가 다 잘못했어. 사과했으니까 받아줄 거지? 제가 그렇게 죄송하다고 사과드릴 때는 어머님께서 들어주지도 않으셨잖아요. 아유, 서운하게 해서 미안해 정말.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이쯤 하자, 응? 우리 둘이 이렇게 틀어져서 전부 다 틀어졌잖니. 내가 이렇게 비마. 가증스럽다. 내 딸이 용서한다 해도 난 너 용서 못해. 그렇게 대충 사과하면 다야? 그리고 신서방, 뭘 그렇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 있나? 자네는 잘못한 게 없어?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엄마 말만 들어서 미안해. 자기 입장도 헤아렸어야 하는데 말이야. 이혼할 건데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이혼이라니. 아이고,
내가 진짜 잘못했다, 아가. 이혼이라는 말에 시모는 그제야 눈을 크게 뜨시고는 저를 붙잡으며 흔드시더라고요. 어머님 때문에 화가 났고 서운했던 건 맞는데요. 이혼 결심은 남편 행동 보고 결정한 거예요. 너 말야, 네 행동을 뒤돌아봐. 제가 모진 말을 하자 남편은 벼랑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연애 때도 울어본 적 없는 인간이 오열하면서 사과하는데 그땐 저도 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우리 거의 인생의 절반을 함께 했는데 그게 돼? 넌 나랑 헤어져서 잘 살 수 있어? 난 못 그래. 나 죽어 그럼. 진짜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어? 나는 네 남편이니까 이제 너 말만 잘 들을게. 맹세해. 엄마 이제 이 사람한테 부탁도 하지 말고 괴롭히지도 않으신다고 여기서 제대로 약속하세요. 네? 이모가 약속하마. 다시는 시집살이 안 할게. 그러니까 마음 풀어라. 인수가 내가 미안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보다. 내가 너를 더 이상 어떻게 믿겠니? 내가 어떻게 하면 믿어줄래? 일단 너 우리 딸한테 화장품 값부터 입금해. 끝날 때 끝나더라도 계산은 똑바로 해야지. 애 얼마나 번다고 그 돈을 뜯어가? 그래, 내가 바로 입금할게. 아가, 내가 2배로 쳐서 입금해 놓을게, 응? 이모, 아니 장모님, 엄마 말고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이런 일 이제는 절대 없게 할게요. 자신 있어? 한 번 울렸는데 2번 못 울릴까? 이 사단 난 거 자네 장인이 알면 당장 이혼이야. 기회는 없는 일이라고. 자신 있습니다. 정말 자신 있어요. 장인 어른께는 비밀로 해주세요. 딸, 어떻게 할까? 네가 결정해야지. 엄마는 모르겠다. 모르겠어. 저는 바보같이 또 그 상황에서 남편에게 매몰차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동안 남편과 보낸 좋았던 시간들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기억이 한꺼번에 파도치듯 밀려오는데 저도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마지막 경고 같은 당부를 하셨죠. 한 번만 더 내 딸 괴롭히면 진짜 난 뒤도 안 돌아보고 내 딸 데리고 갈 거야. 다행히 그 이후로 더 이상의 시집살이는 없었습니다. 면세점 부탁도 다 사라졌어요. 선물이라도 바라는 듯한 시모의 눈치를 읽었지만 저는 한 번 드리면 또 예전 일이 반복될까봐 아예 면세점에는 눈길도 안 줬습니다. 화장품 심부름으로 썼던 돈들도 시모는 내뱉은 말처럼 정말 2배로 돈을 보내셨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의 면세점 쇼핑은 안 했지만 그래도 출장 나가면 기념품으로 그곳에 맛있는 간식거리나 가끔 사서 드렸습니다. 남편에게도 둘이 있을 때 막말했던 거 제대로 사과받았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소중함을 몰랐다며 이제 죽을 때까지 제 편에 서겠다며 사랑을 다시 다짐하더군요. 하지만 그 평화도 얼마 안 갔어요. 남편과의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가 그때 깨질 운명이었는데 억지로 이어붙여서 제가 그런 경험까지 하게 된 건가 싶더라고요. 그로부터 얼마 안 가 남편은 스크린 골프를 몇 번 쳐보더니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제가 테니스를 취미로 치는데요. 테니스는 그렇게 한 번을 같이 가달라고 졸라도 꿈쩍 않던 남편이 떠올라 저는 은근히 서운한 티를 냈습니다. 여보, 골프 동호회는 재밌어? 내가 그렇게 테니스 치자고 할 때는 같이 안 쳐주더니? 그거는 결혼했어도 각자 입맛이 고유한 것처럼 운동도 그런 거지. 테니스는 내 취향 아니야. 우리 서로 강요는 하지 말자. 난 너한테 골프 치자고 안 조르잖아. 알겠어. 근데 난 강요하는 게 아니라 좀 아쉬운 거지. 부부 사이에 스포츠 같이 하면 좋다고 어디 TV에서 그러더라. 우리도 같이 하는 운동 하나쯤은 있길 바란 거지 나는.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어 저는 각자의 운동 생활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스크린 골프 후에 루틴이 항상 술이었습니다. 골프를 치는 건지 술에 취하는 건지 알 수 없었죠. 당신 어제도 술 먹고 들어왔지?
아니, 술 마시려고 골프 동호회 가는 거야? 아니, 요즘 너무 술 취해서 들어오는 날이 잦은 거 아니야? 주말은 그렇다 치고 평일까지 좀 심하다. 에이, 요즘 스크린 골프장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당신이 몰라. PC방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배고파서 음식 주문해서 맥주랑 마시다 보면 자연스레 골프 치면서 취하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운동하러 간 건데 간단하게 마셔야지. 만취할 정도로 마신다고? 물론 거기서 기분 좋을 만큼 마시고 자리 옮겨서 2차를 가는 거지. 아니, 이렇게라도 직장인들 스트레스 푸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바가지 긁지 마. 여자는 없는 거지? 뭐야? 결국 그 걱정하는 거였어? 아니, 여자가 어딨냐, 내가? 저는 처음으로 모임에 여자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전날 밤 남편의 옷에서 향수 냄새가 진동을 했기 때문이죠. 운동할 때 향수를 그렇게 진하게 뿌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없다며 말을 더듬는 남편의 행동까지 너무 수상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가끔 새벽에 잠결에 뒤척이다 보면 남편이 히덕거리며 폰을 만지는 모습도 본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은근히 어디 스크린 골프장인지 떠봤습니다. 의외로 쉽게 털어놓아서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왜 왔냐고 하면 저도 궁금해서 놀러 왔다고 하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골프를 자주 치는 친구 한 명에게 SOS를 쳐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친구는 사색이 되어 저를 붙잡고 말했어요. 너 놀라지 마. 어떤 젊은 여자랑 네 남편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 같거든? 그 스킨십이 게임하면서 어쩌다 닿는 평범한 걸로는 안 보였어. 너무 농도가 진했거든?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저보다 놀란 친구를 달래고 저는 침착하게 그 바람의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그랬더니 동호회가 아니라 그냥 상간녀랑 남편놈 단 둘이더군요. 동호회 멤버가 내가 들었던 거랑 많이 다르다. 딸랑 너네 둘이야? 여보, 어떻게 여기까지? 설마 나 뒤따라왔어? 아이씨,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물어볼 말이야. 너 지금 그 여자랑 뭐 하니?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상간녀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던 남편은 그제서야 자세를 고쳐잡더군요. 저는 그대로 남편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야, 아무리 화가 났어도 손찌검은 좀 그렇다. 오빠, 괜찮아? 손버릇이 아주 고약한 여자네. 난 괜찮으니까 너 먼저 들어가 봐. 꼴값을 떨고 있네, 더러운 것들. 이 천한 것들. 설마 겨우 이런 걸로 이혼이라도 하게? 야, 그동안 굴곡 없이 살아온 네 인생에 오점 만들고 싶어? 사실 이혼하면 여자만 손해잖아. 그냥 이번 한번 눈 감아줘. 유부남들 다들 호기심에 한 번쯤 바람 피는 거야. 마누라한테 안 들키는 것뿐이지. 내가 너무 순수했다. 너 믿고 순순히 위치까지 말해버리고. 순수?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이 자식아. 너 한 대 더 맞아야 정신 차릴래? 아직 취했니? 어디 감히 눈 감아달라는 헛소리를 짓거려.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 역시 남편과 저와 어렸을 때부터 친구 사이였는데요.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테이블에 있던 맥주캔을 양손에 쥐고 엄청 흔들더라고요. 야, 신인석. 남의 가정사 함부로 끼어드는 거 아니라지만 나도 한때는 네 친구였으니까 한마디만 할게. 내 친구 울린 연놈들 가만 안 둬? 친구는 흔들었던 맥주캔을 따서 상간녀와 남편에게 터져나오는 맥주를 들이부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은 뭔데 끼어들어서 난리야? 그럼 넌 뭔데 이 부부 사이에 끼어들었어? 이거사, 유부남이랑 이러고 놀고 싶냐? 정신 차리고 살아. 기가 막혀서 쥐가 뭔 상관이래? 쪽팔린 줄도 모른다. 으이그. 뭐 하는 거예요? 찍지 마요. 그러고 제 친구는 그 현장을 갑자기 사진을 몇 장 찍더니 제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벗어나 줬어요. 안 그래도 다리가 너무 후들거렸는데 덕분에 그 자리를 잘 뜰 수 있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이혼을 준비할 동안 친정에서 지낼 만큼의 짐을 간단히 쌌어요. 이상하게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적반하장으로 나왔던 남편놈은 집에 오니 또 악어의 눈물을 흘리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진짜 이건 실수야. 딱 한 번 그런 거야. 묻지도 않았는데 그놈은 상간녀와 어떻게 만났는지 술술 다 털어놓더군요. 남편은 채팅 어플에서 상간녀를 만났다고 합니다. 딱 한 번 호기심에 해봤다던 채팅 어플이래요. 자기 좀 믿어달라 해서 믿는 척 휴대폰을 먼저 달라 했죠. 남편 핸드폰 뒤지니까 그동안 저 몰래 그 채팅 앱으로 여러 여자들과 연락 주고받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캡처해서 제 톡으로 다 보냈어요. 제가 증거 수집하는지도 모르고 남편 놈은 자기 봐주는 줄 알고 싹싹 빌면서 기더라고요. 잘 봤어 핸드폰. 너 말대로 어느 면에서는 당신 순수하긴 하다. 여보, 나 봐주는 거 맞지? 정말 가관이다. 무슨 생각으로 다 지우지도 않고 나한테 폰을 줘? 아직 취했니? 덕분에 네 그동안 나 몰래 여자들 만나고 다닌 거 증거 잘 수집했다. 뭐? 아니야, 다 오해야. 뭔 오해. 이렇게 너 여자들이랑 연락한 증거가 떡하니 있는데. 그렇게 제 남편은 콧물까지 흘리며 눈물즙을 짜내더라고요. 가지 말라고 붙잡는데 저는 그동안 테니스 하면서 길러놓은 악력으로 남편 놈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고마운 친구는 친정까지 또 저를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우는 저 대신해서 친구가 다 전후 사정을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하게 부모님을 보니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당연히 친정 부모님께서는 그놈 가만 안 두겠다며 난리셨어요. 엄마의 연락을 받은 시모는 제가 못 잡았던 남편놈 머리끄덩이를 잡고 친정에 찾아오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 못난 놈 하나 때문에 친구들 얼굴 평생 못 보게 생겼네. 너 이 자식아, 내가 너 그러라고 내 친구 딸이랑 결혼시킨 줄 아냐? 엄마 망신도 적당히 줘야지 이놈아. 시모는 예전 제 험담한 사건으로 안 그래도 친구분들이랑 대면대면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아예 바람핀 남편 때문에 그 모임에도 못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엄청 화나 보였어요. 그 와중에도 그렇게 본인 입장만 챙기시더라고요. 어머님, 저 이혼할 거예요. 이제 번복은 없어요. 이만 돌아가 주세요.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비마. 제발 아가. 내 못난 아들 정말 딱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사람들도 이혼녀는 불쌍하다 하지만 바람핀 놈 용서해준 조광지처는 대인배라고 좋게 봐. 아직까지는 사회 분위기가 그래. 너도 회사 다니면서 이혼하고 입장 곤란해지는 거 싫잖니? 그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너 지금 그게 내 딸한테 할 소리니? 제발 마지막 용서는 구하고 싶대서 다 참고 문 열어줬더니 하는 말이 가관이구나. 얼른 짐승만도 못한 네 새끼 데리고 내 집에서 꺼져. 네 아들 머리채 잡고 온 것도 보아하니 다 쇼구나. 시모의 눈치 없는 발언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기름만 더 부은 꼴이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아이, 이놈아, 내가 너 때문에 말년에 이 무슨 창피냐? 아이고, 속 터져. 엄마, 아프다고요. 그 소란 속에 안방에 계시던 친정아빠께서는 골프채를 들고 나오셔서 10초 셀 테니 당장 눈앞에서 꺼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시모한테 머리채를 잡히던 남편은 이러다 아들 여기서 맞아 죽는다고 아주 요란 법석을 떨더라고요. 시모는 결국 자기 귀한 아들 맞을까봐 얼른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빠르게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 안 하면 절대 그놈이 이혼 안 해줄 것 같더군요. 100% 유책 사유가 전 남편에게 있었기에 저는 가볍게 승소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 부정하던 남편놈은 증거가 있으니 더 이상 발뺌 못하고 바람을 인정하더군요. 위자료 끝까지 주기 싫어서 아까워하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당연히 상간녀 소송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상간녀는 한 번만 봐달라며 제게 뻔한 스토리로 애원했고 저는 무시하고
그대로 소송 진행해서 위자료 받아냈어요. 그놈과의 결혼 생활 동안 남은 건 상처뿐이었으니 위자료로 돈이라도 잘 챙겼네요. 저는 한동안 친구들도 안 만나고 지냈는데 시모처럼 눈치 더럽게 없는 전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친구들 만남에 끼려고 했다네요. 이혼한 이유도 친구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말이죠. 친구들은 한 사람 인생 망쳐놓고 참 뻔뻔하다며 인성이 안 된 전 남편과는 연락하기도 싫다고 손절해버렸답니다. 그때 돈도 잃고 친구도 잃은 전 남편 놈은 제 욕을 많이 하고 다닌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저는 잘못하지도 않은 내가 숨어있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 생각하고 더 시간 내서 친구들을 자주 만났어요. 제가 잘 회복하는 게 진짜 이 싸움에서 이기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피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니 좋은 사람들이 자연스레 곁에 더 많아지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제 주변에는 저 기죽지 말고 새 출발하라며 저를 응원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동창회에서 정말 웃긴 일이 생겼죠.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전 남편 놈이 잔뜩 만취해서 동창회에 왔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난 당신밖에 없는데. 뭐라는 거야? 꺼져. 자기 술도 못 마시는데 내가 흑기사 해줄게, 응? 그럼 나 소원 하나 들어주는 거다. 저놈 바람 펴서 이혼당해놓고 어떻게 뻔뻔하게 동창회 올 생각을 하냐? 추하다 진짜. 친구들의 야유에도 전 남편은 제게 추태를 부렸어요. 그때 반장이었던 친구가 그놈을 제지하며 저를 도와줬습니다. 이거 안 놔? 넌 양심도 없어? 싫다잖아.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야. 잘 살고 있는 애 그만 괴롭히고 너는 너 갈 길 가, 이 쓰레기야. 학창 시절에는 반장이랑 별로 안 친했었는데 그 계기로 저는 자연스럽게 반장이랑 친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서로 회사 위치도 가까워서 가끔 만나서 점심도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반장과 새로운 사랑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더라고요. 저도 선하고 반듯한 반장에게 조금 호감이 분명 있었지만 반장에게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섣불리 이혼 여인 제가 반장한테 적극적일 수 없었으니까요. 반장에게 미안하다고 이혼녀랑 엮이지 않게 내가 조심하겠다고 하니 반장은 제게 신경 쓰지 말라며 자기는 정말 괜찮다고 일부러 저와 약속을 더 자주 잡더라고요. 저도 참 이기적이죠. 내심 속으로는 참 고마웠어요. 그런데 다니는 동네가 같으니 전 남편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갔는지 친구들 모임에 귀신같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더군요. 너 같은 이혼녀가 돈 많은 반장을 만난다고? 웃기지도 않는다. 널 여자로 보지도 않아, 쟤는. 내가 누굴 만나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이야. 안 꺼져? 너 솔직히 말해봐. 혹시 나랑 결혼했을 때 반장이랑 몰래 연락했냐?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자 화난 친구들이 대신 전 남편의 어깨를 밀치며 말했죠. 야, 그건 또 무슨 개소리냐? 바람핀 놈이 되려 성내고 있냐? 저거 진짜 골 때린 놈이네? 너 그렇게 막 나가는 놈인지 몰랐다. 친구들 반응이 냉담하니 전 남편 놈은 억울하다는 듯이 저를 모함했어요. 너희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얼마나 영악한 애인 줄 알아? 결혼하고 나서 나도 제 실체를 알았다고. 무슨 실체? 알고 보니 화장 지우면 더 예쁜 거? 조용히 마시다 갈 거 아니면 당장 꺼져라.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너 이러는 거 신고 가능해. 접근 금지 신청도 내가 도와줄 거야. 반장은 제게 점점 다가오던 전 남편을 가로막고 살벌하게 경고하더라고요. 네가 뭔데? 무슨 자격으로 끼어들어? 난 이혼했어도 같이 살 부대끼며 살았던 사람이야. 너 진짜 내 여자 좋아하기라도 하냐? 한참 전에도 끝난 부부 사이잖아. 네 여자라 말할 자격 없어. 우리 둘 얼마 전부터 정식으로 사귀고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걸리적거리지 마. 내가 무슨 짓 할지 나도 모르겠으니까. 뭐? 아니지. 거짓말이지. 전 남편은 결국 가게 사장에게 쫓겨났고 그 자리는 저와 반장을 축하해주는 축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친구들은 저희 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너무나 축하해줬습니다.
전 남편 때문에 그 계기로 반장과 저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소식을 들었는지 전 시모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이혼한 지 얼마나 됐냐며 엄청 화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너무 잘 됐다며 축하를 받아서 어안이 벙벙했어요. 예전에 우리 참 사이좋게 지냈었는데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건지 참 씁쓸하구나. 아가, 내가 속상하긴 하지만 어쩌겠냐. 그 또한 인연일 거다. 그렇게라도 잘 살아. 이모가 앞으로 멀리서나마 너 축복하마. 그렇게 덕담을 남긴 전 시모는 아직도 저를 놓친 게 너무 아깝다며 말씀하고 다니신대요. 못난 자식 하나 때문에 말년에 친구도 잃고 예쁜 며느리도 잃었다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신다고 합니다. 전 남편 놈은 제가 접근 금지 신청하니 더 이상 주변을 얼쩡거리지 못했어요. 소문 들어보니 동네가 좁은데 전 남편 놈 얼마 전에 채팅 어플에서 동네 유부녀 만나다가 걸려서 그쪽 남편한테 엄청 깨지고 전 남편 회사에 폭로까지 해버린 덕분에 해고당했대요. 여전히 한심한 망나니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반장, 아니 이제는 남자친구랑 알콩달콩 연애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 때문에 트라우마 생겨서 연애는 물론 재혼도 절대 못할 줄 알았어요. 지금 이렇게 다시 사랑을 시작한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지금 남친이 결혼하고 싶어 해서 재혼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남친 집에서는 일밖에 모르던 아들이 여자를 사귀는 것만으로도 환영이라 하셨습니다. 어머님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아들이 남자 좋아하는 줄 알았다며 너스레 떠시는 모습에 저는 미움받지 않을 용기가 생겼어요. 전 남편을 보면 아무리 사람을 오랜 시간 봤어도 그 속을 정말 알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다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변질되는 건 아니라고 여전히 믿고 있어요. 비록 사람에게 상처받고 오랜 인연에 배신당했지만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내는 건 오히려 저만 손해라 생각해요. 결국은 또다시 사람을 통해 치유받고 다시 새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겼네요. 그럼 제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